되는데 그럴 때 대림유전자의 빈도는 유지됩니다. 대림유전자의 빈도가 유지되면 진화하지 않는 거죠. 자, 여기서 소진화에서 마이크로 에볼루션 소자를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돼요. 그러니까 하디 와인버그 법칙이 깨져야 진화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연 선택이 없는 상태. 이거의 반대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조건이고 이 조건일 때는 진화하지 않고 진화하지 않으니까 대림전자 빈도가 유지되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의 표현형에 해당이 되는 개체수들을 대림전자의 빈도를 이용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P, Q가 얼마고 그러면 이형접합자는 이 P, Q의 비율로 나타날 거야. 이런 걸 할 수가 있다고요. 됐습니다. 9번. 다음 세대 유전자 풀에 유전자 풀이라고 하는 건 벌써 대림전자의 빈도로 개체군을 보겠다는 얘기죠. 유전자 풀, 개체군에 있는 모든 대림전자를 모아서 이렇게 유전자 풀이라고 합니다. 그 유전자 풀에 다음 세대 유전자 풀에 유전자를 얼마나 전달하였는지의 기여도, 그거를 피트니스, 적응도라고 합니다. 그게 적응도예요. 소진화에서 얘기하는 적응도, 그지? 그러니까 대진화 쪽에서는 이제 생존 생식 쪽으로 초점을 두어요. 그래서 잘 살아남고 자식을 많이 만들면 적응도가 높은 거예요. 대진화, 종의 진화를 설명하는 파트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대림전자의 빈도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소진화 같은 경우는요. 다음 세대 유전자 풀 그 집단에 이 대림전자를 얼마나 잘 넘겨다 주느냐, 그거를 피트니스라고 합니다. 좋은 개념이죠. 적응도를 가끔 쓰라 그러면 좀 애매하시니까 요 말을 참고해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끝 문제다. 10번. 분류군에 서로 유사한 DNA 서열을 비교해 보면 뉴클레오타이드가 바뀌는 것이 서로 다른 계통으로부터 갈라진 이후 경과된 시간에 비례한다. 이를 이용해서 분지점의 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유사성 비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유사성 비교. 유사성 비교. 네, 잠시만요. 제가 이게 좀 애매한 단어가 갑자기 스치듯 떠올라가지고 짚고 가야 되잖아요. 유사도 행렬이라는 단어가 그봐, 유사도까지 맞았단 말이야. 깜빡했어. 에이, 매트릭스. 영어는 생각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시밀러리티 매트릭스. 그래서 DNA 서열을 쭉 써줘요. 이렇게 써주고 얘가 공유하고 공유 안 하고 이렇게 표시하는 걸 시뮬레이트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사도 행렬을 만들어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도 그대로 나와 있지만 유사성이 높을수록 최근까지 조상을 공유한 겁니다. 유사성이 낮을수록 아주 오래전에 분지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사도 행렬 정도의 단어 정도는 챙겨두셔야 합니다. 많이 쓰는 방법이고 요즘에는 다 분자 테크닉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진화에서도 여기까지네요. 하나 더 있지. 굳이 번호 더 있었어. 여기가 진짜 끝이야 이제. 자, 개체군의 크기가 작을수록 유전자 풀이 우연히 변화할 수 있다는 개념이 바로 지네틱 드리프트 유전자 부동입니다. 그래서 집단의 크기가 커야지만 빈도 변화가 없다고 얘기하는 하디 와인버그 평형은 바로 유전자 부동이 없다는 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죠. 우연에 의한 변화입니다. 우연히 다른 곳으로 이동한 창시자 효과와, 그러니까 이주를 하면 무조건 창시자 효과예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 우리는 그걸 교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란에 의한 버틀렉, 병목현상, 개체군 병목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현상에 의해서 대림전자의 빈도가 변하는 걸 유전자 부동이라 하는데 개체군의 크기가 작을수록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개체군의 크기가 작으면 우리가 그걸 소개체군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불리합니다. 자, 대리빈자 발현 빈도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개체군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두 가지 조건이 이거야. 써버렸다. 개체군 병목 현상과 창시자 효과다. 그죠? 그러니까 2주예요, 2주. 그리고 이건 교란. 됐네. 그래서 유전자 부동. 자연 선택은 적응도에 기초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 선택을 추론할 수는 없네요. 아직까지는 뭐가 그렇게 이로운지는 우리가 잘 규칙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결과가 나오면 좀 해석을 할 뿐입니다. 아, 이것이 진화상에 이점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설명을 할 뿐이지요. 유전자 부동은 더하지 뭐. 이거는 우연에 의한 선택이니까. 예. 자, 그래서 요런 얘기 봤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것도 많이 내요. 그래서 그 대리운전자의 빈도 변화를 일으키는 세 조건을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소진화 요인 세 가지. 예전에는 제가 이거 막 5가지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뭐냐면 돌연변이, 재조합, 그리고 유전자 흐름. 이 gene flow라고 하는 것이 외부 이 집단 말고 외부 개체에서 들어와 교배되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그런 유전자 흐름이 대리운전자 빈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커요. 왜냐하면 이 집단에서인 개체가 아니라 다른 개체군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유전자 부동, 우연에 의한 변화, 그리고 적응도에 기초한 자연 선택. 이 세 가지가 소진화의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연 선택은 평균이 선택되는 안정화 선택, 그리고 양극단이 선택되는 분단성 선택, 그리고 한쪽 극단 형질이 선택되는 방향성 선택으로 그 자연 선택의 양상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자연 선택은 당연히 환경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계속 유지되면 평균이 계속 선택되는 안정화 선택이 나타날 거고, 환경이 평균이 도태될 만큼 아주 극단적인 변화가 생긴다면 오히려 양극단이 선택이 될 거고요. 환경이 방향성을 갖고 변할 때가 있어요. 뭐 점점 항생제가 많아진다라든가, 점점 주변의 나무의 색깔이 어두워진다라든가, 그러면 생물도 방향성 선택을 하게 되죠. 12번. 모모는 개통수에서, 진화 개통수라고 하는 이 개통수는 진화적 유형관계를 이용해서 나무 모양으로 개체군들을, 그러니까 종들을 이렇게 나열한 거를 진화 개통수라고 합니다. 인간의 가지에 속하는 모든 종을 유인원이라고 합니다. 유인원. 인류는 좀 그래도 챙겨두세요. 그죠? 그리고, 흔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게 이러면 그 성게가 종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성게 속이죠. 성게 종의 이름은 형용사로 붙어요. 그래서 보라 성게, 붉은 성게. 그래서 보라색, 붉은색이 종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흔히들 여러분들이 그냥 생물의 종류로 얘기한 것들은 대부분 속이나 과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사람 속에 속해요. 사람 과에 속하고. 우리 종의 이름 뭐냐고? 우리 현명한. 현명하지 않으면 상종을 하면 안 돼. 종이 아니거든, 이렇게. 우리는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의 이름은 형용사로 붙어요. 그런데 성게만 하더라도 보라 성게, 붉은 성게, 뭐 여러분들 초파리도 노랑 초파리 이렇게 이름 붙이잖아요. 뭐 꼬마 선충은 예쁜, 엘레강스하다 붙이잖아요. 인간은요, 현재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종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류는. 아주 독특하죠. 그런데 멸종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인류의 대단한 점이긴 해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인류에 대한 공부를 이제 선생님 진도에서 챙기셨다면 꼭 챙기세요. 선생님들이 희한하게도 사람은 하나 정도 꼭 시험 문제를 내요. 왜냐면 여러분들 공부 잘 안 하시니까. 그 부분은 시험 보기 전날 한번 보시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했는데요. 중간 기말고사 사실은 범위가 넓고 많은 걸 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물고기 잡는 법만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그죠? 물고기 아주 이렇게 많은데 그걸 다 이렇게 제가 주워 담아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법, 노하우를 익히면 여러분들 학교에 또 맞춰서 교수님이 알려준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결과도 그 노력한 만큼 그보다 조금 더 많이 살짝 이렇게 덤이 좀 들어가죠.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서 좋은 대학 시절들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